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지금껏 그 누구한테도 소리 한번 안 질러보고 살았는데 제가 딱 한 번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지금은 이혼을 했으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라 불러야 하겠네요. 그냥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저보다 2살 많은 남편과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30이 넘은 나이에 늦게 만난 만큼 처음부터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죠. 다행히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왠지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말이면 연락을 했고 여느 커플들처럼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만난 지 1년 만에 남편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는데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리고 그해 여름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요. 비록 남편 직업이 공무원이라고는 하나 수험 기간이 꽤 길었더라고요. 거기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종류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만 따지고 보면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모은 돈이 더 많았을 정도였죠. 그렇다고 둘 다 나이도 있는 상황에서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도 썩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자고 합의를 했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생각보다 마땅한 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 전에 남편은 어머님과 20평 아파트에서 둘이서 살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하나 있는 누나는 시어머니 고향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당신께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친지들이랑 부대끼며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신혼집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남편과 원래 살던 아파트에 저더러 들어와 살랍니다. 남편 역시 대출이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자기 엄마 말을 따르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직접 집을 알아보러 다녀본 결과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집값이 미쳤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림을 시작해야 하나 암울하기만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절이 나와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어머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진행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부러워했고 저 스스로도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 생각했지요. 그렇게 집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혼수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어머님과 함께 백화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원래 쓰던 가전들이 있으니 최대한 돈을 아끼려 생각했고 그래서 백화점에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괜히 눈만 높아지고 별 도움은 안 된다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날따라 어머님께서는 어찌나 백화점에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던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네요. 결국 차를 타고 1시간이나 운전을 해서 백화점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님은 가전이나 가구가 있는 층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주얼리 매장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눈을 반짝반짝 빛내시며 팔찌며 시계며 반지까지 이건 색깔이 너무 예쁘다. 또 저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등등 얼마나 신을 내시던지요. 저도 사회생활을 나름 할 만큼 했다 보니 대충 눈치가 오더라고요. 지금 예단 이야기를 돌려서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죠.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제가 필요한 물건은 하나도 못 보고 어머님에게 이끌려 시계 매장에서부터 목걸이 매장까지 돌아다니기만 했네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뭔가를 사드리겠다거나 약속한 건 없었습니다. 애초에 예단 같은 건 딱히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예산도 안 빼놨었거든요. 아무튼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남편이 일단 본인이 어머님께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대요. 하지만 자신만만한 남편의 말과는 달리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며칠 뒤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는 그때 어머님이 마음에 든다고 호들갑을 떠셨던 진주 목걸이를 계약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한테 따졌어요. 자기가 잘 이야기하겠다고 한 게 이런 거였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번 한 번만 져드리잡니다. 대신 자기가 저한테 더 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계약을 한마당에 다시 가서 물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무조건 나랑 상의를 해야 한다며 경고만 하고 넘어갔죠.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제가 골라놓은 혼수 하나하나 입을 대면서 잔소리하신 건 그냥 넘어갈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거든요. 당초 계획은 이랬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에 가 있는 사이에 어머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계약했다던 집수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돌아오면 이사를 가는 걸로 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사시던 집을 양보하시는 건데 생각할수록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이사하시기 전에 직접 청소라도 해드린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럴 필요 없다며 단번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삿짐 센터라도 예약해드릴까요 하니까 그것도 당신께서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랍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별 말씀 드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게 웬걸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넘어도 어머님이 도통 이사를 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짐도 전혀 싸지 않으시더군요. 별수 없이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쯤 이사를 가실 계획이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집수리가 아직 덜 끝났다고 조만간 이사를 하실 거랍니다. 그리곤 어머님은 저를 째려보시며 그렇게 시어미를 내쫓고 싶냐? 어련히 때 되면 알아서 가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 왠지 제가 죄인이 된 듯한 기분까지 들었네요. 왜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집까지 내주시는데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언제 나가시냐 재촉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저보고 그걸 못 기다려서 어머님 기분을 상하게 했냐 핀잔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후로는 더 이상 여쭤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마음 한켠으로는 어머님이 설마 처음부터 이사할 생각이 없었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를 속이시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와의 합가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실제로 이사를 하신다는 말이 진실이었다고 해도 저는 아마 이혼을 결심했을 거예요. 그만큼 같이 사는 그 짧은 시간들이 고통 그 자체였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식 고집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도 빵점이었고요. 일단 어머님과 같이 살게 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바로 아침상을 차리는 문제였지요. 남편은 지각을 하더라도 아침은 꼭 먹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저는 대학교 때부터 아침을 안 먹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못 박아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침은 먹고 싶은 사람이 차려서 먹는다였거든요. 남편 역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동의를 했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시더라고요. 새벽 5시 반부터 자고 있는 저를 깨우시더니 그 이른 아침에 나물 무치고 생선을 구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자다 일어나 얼떨결에 시키는 대로 일단 했죠. 그리곤 7시가 되자 남편을 깨우시는데 정말 그 광경을 보고 기겁하는 줄 알았네요. 아침잠이 원래 많은 남편이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자 남편 볼에 당신 볼을 부비는가 하면 마치 아이를 깨우듯이 엉덩이도 꼬집는 등 솔직히 보기에 너무 흉했습니다. 그리고 불쾌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당신이 낳은 아들이라지만 이제는 엄연히 저와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둘만 있는 거라면 몰라도 버젓이 며느리가 보고 있는 데서 그러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더러운 기분으로 세 식구가 마주 앉아 있는데 절 보며 왜 밥을 안 먹냐 그러시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원래부터 아침은 안 먹으니까 내일부터는 저 깨우지 말고 어머님 아들 깨워서 아침에서 드시라고요. 그리고는 출근 준비를 핑계로 먼저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제가 아침을 안 먹는다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있었다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도 또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저는 아침을 안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챙겨 먹여야 할 거 아니냐 하시네요. 그때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그럼 어머님이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하고 받아쳐 버렸네요. 그날 회사에 출근해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한 소리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더러 왜 그렇게 삐딱하게 행동을 하냐며 이왕 같이 사는 동안에는 자기 엄마한테 잘 좀 하랍니다.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같으면 먹지도 않는 아침 차리라고 새벽 5시에 깨우는데 짜증이 안 나겠냐.
거기다 분명히 나는 아침 안 먹으니까 깨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오늘 새벽에 또 깨우더라.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냐고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조용하더라고요. 거기다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이라고 웬만하면 한 달 안에 이사 가시는 걸로 알아서 잘 좀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불리한 말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만 되면 언제나 아무 말을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날도 자기 딴에는 저한테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다가 잔소리만 실컷 듣고 끊었네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아침상 차리는 문제는 해결된 듯 싶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신 스스로가 멋쟁이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옷을 그렇게 많이 사세요. 하루에도 두세 번 갈아입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다 보니 빨랫감이 어찌나 빨리 쌓이는지 매일 한 번은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청소는 남편이 담당하고 빨래는 제 담당이었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빨래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저 때문에 당신 옷들이 망가지는 것 같다면서 특정 브랜드 옷들은 손빨래를 하랍니다. 당연히 저는 못한다고 했죠. 아니 그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옷이면 세탁소에 차라리 맡기시라고 했죠. 이런 경우일수록 초반에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어떻게 하신 건지 남편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잡니다. 손빨래가 별거냐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샤워할 때 한두 개씩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점점 더 하는 행동이나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이라는 게 무조건 자기 엄마 편만 들고 나서니 제가 마음 둘 곳도 없고 짜증밖에 안 나대요. 그렇게 간단한 일 같으면 당신이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청소를 하고 빨래는 남편한테 모두 넘겨버렸죠. 웃긴 건 저한테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놓고 정작 자기도 손빨래는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걸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두세 시간을 써도 모자랄 겁니다. 주말에 남편이 요리라도 할라치면 아주 큰 난리가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시며 평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주말까지 부엌 일을 하냐고 하시지를 않나. 제가 먹고 싶어서 삼겹살을 구운 적이 있는데 저더러 당신 아들은 삼겹살을 굽는 것보다 수육으로 삶아 먹는 걸 더 좋아한다면서 다음엔 수육으로 하라며 명령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건 그때마다 남편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이사를 나가시고 남편과 둘이 살게 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거의 한 달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사 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사 가기로 한 계획은 없던 걸로 하고 제가 살림을 제대로 할 때까지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잠깐이나마 같이 살아보니까 도저히 저한테 당신 아들을 못 맡기겠다는 게 결론이었죠. 웃긴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자기도 어머님의 결정에 놀랐다면서도 어차피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 자기 엄마가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 저보고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의 합가선언에 동의를 한다는 소리였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겨우 한 달 같이 살았는데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거기다 남편의 답답한 모습에 우라가 치민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예 합가를 하자니요. 그것도 애초에 약속한 걸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다고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어머님이 이사 가는 걸로 알고 있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자기도 같이 살기 싫은데 제가 너무 모자라서 그러는 거랍니다. 한마디로 합가의 원인을 저한테 돌리려는 거였죠. 그때 순간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획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진짜 이사 갈 생각은 있었냐고요. 계약했다던 그 집 주소 좀 불러보라고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글쎄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걸 느꼈네요. 저는 더욱더 시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설마 말로만 이사 간다 그러고 되지도 않는 트집 잡아서 합가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셨냐고 진짜 그런 거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 난리를 쳤죠. 옆에서 남편이 저를 말리려 하길래 너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빠져 있으라고 말하곤 그냥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빨리 주소나 내놓으라고 소리소리를 질렀더니 결국 남편이 실토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집계약 같은 거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머님 연세에 혼자 살게 하는 게 도저히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되더랍니다.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실 테고
멀리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아니, 결혼 전에 미리 했어야 할 말을 왜 이제서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깜쪽같이 속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참 멍청한 게 이왕 그런 계획을 짰으면 저를 구워 삶아서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싶게 만들었어야지. 오히려 정 떨어질 짓들만 골라서 해놓고 이제 와서 합가를 하자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자기를 모시기 싫으면 당신 아들과도 못 사는 거라고, 그래도 좋으면 당장 집에서 나가랍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대꾸하곤 방에 들어와 짐을 싸기 시작했죠. 남편이 방에 따라 들어오더니 정말 이럴 거냐 묻길래 닥치라고 해줬어요. 사실 이혼을 결심한 건 이미 시어머니가 같이 살아야겠다는 선언을 할 때부터 마음먹은 거고, 솔직히 짐을 싸는 순간에는 머릿속에서 돈 계산까지 하고 있었어요. 혼수라고 들인 가전이며 가구는 남편이 저한테 맡겨놓은 돈에서 닦아야겠다, 뭐 그런 계산들이요.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저를 달랬다가 화를 냈다가 아주 원맨쇼를 하고 있더군요. 어머님은 방문 밖에서 나가게 내버려두라며 악을 쓰고 있었고요. 아무튼 대충 짐 싸고 나가면서 어머님께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고집 때문에 결국 아드님 이혼시키게 돼서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쥐뿔도 잘난 거 없는 아들 지금이라도 돌려드릴 테니까 아주 치마폭에 파묻고 돌아가실 때까지 오손도손 둘이서만 사시라 퍼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없이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께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남편과 헤어지기로 한 결심까지 전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 두 분 다 잘했다며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이 맡긴 돈에서 정확하게 정산을 했고 나머지를 남편에게 보냈어요. 사실 이혼 소송을 걸까도 생각했습니다. 무리한 합가 시도와 거짓말 등등 충분히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순순히 제가 보낸 돈만 받고 협의 이혼에 동의해 주길래 그냥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진짜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혼을 결심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괜히 시간 낭비하다 나중에 이혼하는 것보다 이렇게 초장에 뒤돌아서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털어놓는 것을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 그때 일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살면서 제대로 똥 한번 밟았다 치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빌게요. 안녕히 계세요.